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죄를 난 인정을 해. 아니,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싶어. 자,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내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야, 가해자인 네가 직접 사과를 하지 왜 변호사를 내세워서 사과를 해? 예의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변호사를 선임해서 왔어? 야, 너 돈 좀 있나 보다? 그러면은 합의금을 좀 넉넉히 좀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진짜 돈이 없는데 너무 간절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 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론 가해자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좋겠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변호사한테 직접 와가지고 사과하는 거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랑 대면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할 때 보험회사 직원이든 아니면 변호사가 와서 하는 게 저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워낙 보복범죄도 많고 가해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누군가가 대리를 해서 온다면은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겠지만 가해자랑 나랑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특히 범죄라고 한다면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나한테 길거리에서 막 무지만 폭행을 막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을까요? 전 다시 안 보고 싶은데요. 그냥 그 사람이 선임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죄송한데 이러면서 사죄문을 전달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건을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나 보다 그러면은 내가 바가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통매움 사건이었는데 누가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대리인을 써가지고 고소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대리인이랑 연락을 했죠. 합의하고 싶습니다. 합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얼마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제시를 했어요. 한 2, 300?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성범죄인데 이게 유죄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타격이 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1,000만 원을 달래요. 인터넷으로 욕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통상적으로 합의금이라는 게 통매음의 경우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욕을 한 경우에 300에서 500 정도에 합의하고 좀 경한 경우에는 한 200 정도에 합의되는 거 모르시냐? 1,000만 원씩이나 하시는 건 저희는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희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막 이래요. 하지 마. 안 해. 못하는 거지, 금액이 안 맞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나 유죄, 어떡하지, 무서워. 이러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해. 이거 성범죄고, 너, 이런 거 생기면 앞으로, 취업도 안 될 거고 이런 상황이 생겨. 야, 너 되게 무섭지? 무서운 상황을 막 얘기를 해요. 어떡하지 하는데 야, 너 1년 동안 회사 가서 돈 벌면 1,000만 원 못 마련하겠냐? 야, 합의금 1,000만 원 내놔 라고 하면 진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 사건에서. 자, 그랬을 때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변호사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뜯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형사조정해서 300만 원이었나요? 합의했었어요. 여튼 그렇게 오히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물론 상대방이 전혀 꾸덕 안 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건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계속 돈 없는데 돈 없어? 그럼 몸으로 떼어. 피해자가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중간에서 어떤 대리인이 상황을 설명을 해. 이 사람이 지금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니까 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얼마까지는 가능한데 좀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그래도 감정적으로 좀 다르겠죠. 나한테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300에 좀 맞춰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여튼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의 금액이 적절한지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를 했을 때 이제 합의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게 작성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건을
잘 정리해주고 좀 단도리를 해주는 역할을 변호사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제 따라가면은 수사관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범죄 일람표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깔끔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관님들이 애써서 얘가 굳이 제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아닌데 제출 안 하겠다고 막 우기거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계좌 정보 좀 가져와 하면 안 가져가요. 왜냐면 그거를 가져가면 나를 어떻게 휴대폰도 좀 제출해보세요라고 하면 내 거 휴대폰 뒤져가지고 내가 금융업에 종사하는데 내가 우리 고객들이랑 한 거 그런 거 다 털어가지고 나를 한 개의 죄를 10개로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관이 한가하지 않고요. 내가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 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여튼 그래서 수사관이 뭐가 필요해서 그걸 좀 달라고 하는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를 공격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방어적으로 하면 사건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할 일이 많아져. 근데 그거를 제가 수사관이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수사관님 제가 이제 따라가가지고 잠깐 좀 얘기 좀 나누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수사관님 아까 그 계좌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라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상황인데 제가 범죄 일람표를 좀 예쁘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안에 범죄 일람표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변호사님 그러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딱 드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수사관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지를 잘 알고 있고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수사관도 그런 생각 다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왔어 그러면 너 잘 걸렸다. 너의 인생은 이제 내 손바닥 안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수사관님도 얘가 어쩌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돼. 그게 어느 정도 선이 타당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잘못하기 시작하면 얘는 진짜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경우들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탈탈 털면은 뭐든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대기업들이 그렇게 유능한, 세무법인 같은, 회계법인, 세무법인 다 써가지고 아무런 저 세금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도 세무조사 들어오고 하면은 무조건 털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나는 내가 인식하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사람을 한 명 잡아놓고 털면요 무조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서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 수사관도 굳이 내가 너를 그렇게 털게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대방도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왜 내가 죄가 계속 늘어나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을 좀 예쁘게 좀 정리를 해서 이 사건을 좀 서로 책임질 거 지고 이런 식으로 끝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하는 것도 또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있습니다. 수사관과 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좀 정리하고 특정을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를 막 만들거나 있는 죄를 좀 없도록 막 만들거나 혹은 수사관의 눈을 가리게 해서 조작을 하거나 뭔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깔끔하고 퓨어하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사건을 정리를 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수사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에 대해서 나쁘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지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디 그래? 너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람 일은 다 똑같아요. 좋게 보이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들이 겹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판 전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특히 형사 프로인 변호사를 받으셔가지고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최선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